영화링 시리즈의 사다코와 닮은 외모로 유명한 쿠로노마 사와코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사다코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소심하고 다정한 성격이지만 친구들은 마치 사다코처럼 그녀를 악의적이고 교활한 아이로 생각합니다. 친구를 사귀고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와코는 자연스럽게 밝고 친절한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년 카즈야야 쇼택에 마음이 끌립니다. 첫 만남부터 사와코는 쇼타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매력적인 모습에 감탄했고 그와 같아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만남을 기억했습니다. 입학식 날 사와코는 새로운 그 당시 학생이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학교 가는 길을 알려주었고 그는 밝은 미소와 함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밝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늘 미안하다고만 하는 대신 누군가가 웃으며 고맙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처럼 수많은 사과 대신 말이죠. 그날부터 그녀는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여름 방학 동안 수업 정리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수업 정리를요? 늘 그렇듯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고 사와코만 일어나 도왔습니다. 샤다는 사와코만이 모든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모두 그녀가 떠맡는 건 불공평했어요. 사와코는 사다가 자신의 일을 알아챘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이번에는 선생님을 도와드리겠다고 말했고 수업이 끝난 후 사다는 용기 시험을 열겠다고 전교생에게 참가 신청서에 서명하라고 알렸어요. 참가 신청서에 서명하라고 말했어요. 사와코는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와서 친구 사귀기 작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었어요. 별다른 진전은 없었지만 사와코는 아주 활기차고 쾌활함의 결정체인 사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활기차고 쾌활했어요. 놀랍게도 쇼다가 거기에 서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빨리 그것이 칭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차다는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라고 했고 서명하러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용기의 시험, 야노와 요시다라는 두 소녀가 만약에 라며 편리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와코는 귀신인 척했습니다. 사와코는 모두와 잘 지내고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보거나 불러낼 수 없었기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었습니다. 유령들, 그녀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고 해서 그들은 그녀를 비웃었지만 그들은 그녀의 용감함도 보기 좋았어요. 사와코는 시험에 응시했고 사람들을 놀래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유령인 척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밤에 사와코는 준비를 마치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을 놀래켰고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행복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어떻게든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녀는 놀래키는 게임에 빠져들었고 다음 사냥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샤다였어요. 샤다는 팀을 이룰 파트너가 없어서 혼자였어요. 그녀는 비밀로 하면서 사람들을 놀래키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그에게 말했어요. 샤다는 그녀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기뻤습니다. 야노와 요시다는 그녀를 만나러 왔고 그녀의 좋은 성과를 칭찬했습니다. 샤다는 이제 그녀가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되어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와코는 그와 그의 격려 덕분에 자신이 이것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너무나도 감탄과 기쁨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으로 다음날 모두는 시험을 끝내지 못하고 사와코와 계속 함께 있었던 샤다를 위한 벌칙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사와코를 일주일 동안 파라고 했고 그는 사와코는 여자아이이고 그녀를 벌칙으로 쓰는 것은 무례하다고 항의했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걱정한 사와코는 나서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고 샤다는 심지어 다른 사람과도 이야기하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처럼 그의 성실함과 밝은 성격에 감탄했고 그것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녀와 소통했습니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수업에서 나갔고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의 여름학습을 도우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외로움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샤다를 만난 후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미소 짓고 그가 평소처럼 대해주는 것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학교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샤다를 만났어요. 그는 그녀에게 사탕을 건네주며 지난 일에 대해 모두가 미안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사와코는 울면서 그에게 사과했어요. 샤다가 여전히 자신과 이야기하고 친절하게 미소 지어주는 것이 기뻤어요. 그녀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샤다는 아마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지만 여름에 서로 만날 수 있다면 좋을 거라고 했어요. 사와코는 동의했고 샤다는 그들이 만났던 시간과 사와코의 밝은 미소를 떠올렸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 커져서 언젠가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다. 그의 마음을? 사와코는 등굣길의 판지 상자에 버려진 길, 잃은 강아지를 발견했다. 입양을 위해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자신의 우산을 강아지에게 씌워주었다. 학교에 흠뻑 젖은 채로 왔는데 벌써 학교에 소문이 돌았어요. 사와코가 샤다에게 차였다는 것을. 사와코는 샤다가 흠뻑 젖은 채로 수업에 온 것을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슈라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왔다. 그는 사와코를 보고 그녀에게 갔다. 갈아입을 옷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샤다는 그녀를 야노와 요시덱에 데려갔고 그들은 그녀에게 갈아입을 옷을 주었어요. 샤다의 친구가 그에게 사와코를 차버렸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날 자신이 사와코에게 어떻게 보면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했지만 사와코는 그것을 친근한 제스처로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를 매우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의 존경을 호감으로 오해했고 그녀가 그의 의도를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차였어요. 그녀는 그의 의도를 전혀 몰랐어요. 샤다는 그 생각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사와코와 이야기해서 기뻤어요. 한편 사와코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싶어서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조용히 그들의 테이블에 두고 갔습니다. 샤다는 그것을 보고 곧바로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가서 왜 자기가 준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사와코는 그들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샤다는 그것이 정말 그녀가 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안심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사와코는 샤다도 강아지를 봤고 강아지와 놀다가 흠뻑 젖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 후 그들은 강아지를 보러 갔습니다. 샤다는 그 강아지를 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아지는 샤다를 금방 좋아했지만 사와코는 경계했어요. 사와코는 괜찮았어요. 동물들이나 아이들이 항상 자신을 무서워했으니까요. 샤다는 강아지를 도와주려고 사와코에게 다가갔어요. 사와코는 그가 항상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자신처럼 주변에 벽을 치고 있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자신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 벽을 허물고 모두와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샤다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고 그녀가 말을 하는 한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마음. 사와코는 가끔 강아지를 볼 수 있냐고 물었고 샤다는 기꺼이 허락했어요. 다음날 사와코는 쿠키를 구워 직접 가져다 주고 싶어 했어요. 몇몇 여자아이들이 사와코 자리에 다가왔지만 사와코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와코는 소문과 달리 자신에게 아무런 흉한 힘이 없으니 거기에 앉아도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여자아이들은 사와코의 말을 듣기도 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듣지 못하고 사와코는 희망을 잃을 수 없었고 샤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아프셔서 자리 배치는 스스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정하라고. 모두들 사와코와 함께 일해서 선생님이 아프신 거라고 속삭이며 사와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말들을 했습니다. 사와코는 자리 배치가 기대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자리에 사와코 옆에 앉을 필요는 없었는데 얘네들 수근거리는 소리 다 듣고 마음 상했어요. 차다가 와서 옆에 앉았어요. 야노랑 요시다도 그걸 보고 사와코 옆에 앉았어요. 소나타라는 남자애도 자기 자리 사와코 뒤에 그대로 있었어요. 다들 자기 옆에 앉아서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는 선물로 가져온 쿠키를 나눠줬어요. 소나타도 편견 없이 쿠키를 먹었어요. 사와코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샤다를 만났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둘이 얘기하는데 어떤 여자애들이 그걸 봤어요. 서로 사다가 사와코를 거절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얘기하고 있었다. 사와코는 사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존경과 존경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존경과 존경심보다 훨씬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에 사랑을 느꼈다. 사와코는 야노와 요시다와 함께 행복하게 앉아 있었다. 곧 사다도 와서 아직 강아지 이름을 생각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담임 선생님께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오오라는 이름의 기간제 선생님이 페드로 마르티네스 선생님이 그들의 수업을 맡으셨습니다. 사와코는 선생님의 이름을 듣고 강아지 이름을 마루짱으로 짓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용감함을 증명하려는 듯 그녀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야노는 자신이 다치지 않으면 사와코에 대한 좋은 소문이 생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치지 않는다면 샤다는 사와코의 눈을 보고 싶어 했지만 금방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후에 이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구했고 평소처럼 사와코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보고 샤다도 자원했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사와코는 샤다가 자신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사와코는 사나다와 샤다와 중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야노와 요시다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요. 그들은 시바타가 항상 활기차고 쾌활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를 둘러싸곤 했고 여자들은 그에게 미쳐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이 얻었을 때 샤다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약속했어요. 그가 그들의 소유라고 말이죠. 여러분, 심지어 유명한 샤다를 만나기 위해 전학 온 여자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와코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해했습니다. 수업 후 샤다는 선생님께 불려 교무실에 가야 했습니다. 사와코를 잠깐 도와주려고 몰래 나갔지만 선생님께서 부르셔서 가야 했어요.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히라노와 엔도라는 두 여자아이가 와서 사와코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샤다가 없으니까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녀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녀와 함께 앉았어요. 그들은 사와코가 항상 자신들을 반갑게 맞이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야노와 요시다가 사와코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녀에게 사와코는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되어 기뻤어요. 그녀는 샤덱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의 영향 덕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녀에게 더 편해지고 있어요. 샤다는 자기 노력이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라고 말했어요. 그도 그녀에게 감동했어요. 그 소녀는 몰래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음날 사와코도 야노와 요시덱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그들도 그녀에게 그건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샤다는 수업 중에 그녀와 메모를 주고받으며 마루를 데려오겠다고 말했어요.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녀는 마루를 유인하기 위해 간식을 가져왔고 성공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쇼다는 그녀에게 시간 날 때 뭘 하냐고 물었어요. 혼자 공부하면서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 문제를 이해하고 스스로 가르칠 방법을 찾았다고 했어요. 자기 문제를 이해하고 스스로 가르칠 방법을 찾았대요. 다음날 쇼다가 사와코에게 문제를 가져왔는데 사와코는 순식간에 풀었어요. 그녀는 야노와 요시다가 몇몇 문제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었어요. 이걸 본 다른 학생들도 모두 그녀에게 모여들어서 자기들의 궁금한 점을 해결했어요. 사와코는 미소 지었고 모두들 그녀가 처음으로 미소 짓는 걸 봤어요. 수업 후에 쇼다를 따라잡아서 그에게 한 번 더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고맙다고 말했어요. 쇼다는 많은 사람들이 잘 지내게 되어서 이제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녀를 좋아했지만 약간 질투심도 느꼈다. 사와코는 그가 도와달라고 다가왔을 때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샤다는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 한편 야노와 요시다는 몇몇 여자애들이 자신들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가 누가 그들에 대한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따졌고 한 여자아이가 사와코의 이름을 말했다. 사와코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학교 생활이 어떤지 물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고 샤워하러 갔다. 부모님은 그녀가 항상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정말 행복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추억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야노와 요시다는 다른 여자애들이 자신들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에게 다가가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 여자애가 사와코의 이름을 꺼냈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 여자애는 사와코가 자신들을 이용해서 인기를 높이려 한다고 말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비웃었어요. 그들은 사와코와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교실에 갔고 사와코는 평소처럼 그들에게 인사했어요. 야노는 그녀가 남자를 100명이나 만나야 만족하는 여자이며 요시다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요시다는 그녀가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는 완전한 조폭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와코는 그들이 정말 놀랍다고 말했고 그들은 사와코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와코는 심지어 그들에게 사용할 필기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그 노트를 원했고 사와코는 기꺼이 동의하며 자신도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은 사와코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사와코는 그날 늦은 샤오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쓸모없는 선생 페드로가 그에게 무언가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술 취해서 작은 남자애들 얘기했대. 사와코를 본 뒤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대. 그 여자애가 어떤 애냐고 물었대. 샤오다는 사와코가 착하고 좋은 애라고 했대. 그 여자애랑 잤냐고 물었대. 그러자 샤오다는 얼굴을 붉히며 수업을 들으러 나갔대. 수업 중에 샤오다와 사와코는 얼굴을 붉히며 서로를 바라봤대. 하라노와 엔두가
야노와 요시덱의 소문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모두가 사와코가 소문을 퍼뜨렸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했대. 야나와 요시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사와코는 결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사와코의 지인인 시노가 다가와 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사와코는 자신에 대한 소문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젠 신경 안 쓴다고 말했습니다. 신경 안 쓴다고 말했습니다. 시노는 야나와 요시다가 친구냐고 물었고 사와코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야나와 요시다는 가까이서 걸어가다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더 듣기 전에 선생님께 끌려갔습니다. 한편 사와코는 우정이란 야나와 요시다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서로를 아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야나와 요시다는 사와코에게 자신들을 좋아하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사와코는 그렇지는 않다고 말하려던 찰나 그들은 그녀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그녀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와코는 그들이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지했습니다. 사와코는 화장실에 갔다가 어떤 여자애들이 사와코가 자신들을 이용해서 인기를 높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야노와 요시다가 슬퍼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모두의 평판을 해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쇼바나 씨는 무시하고 야노 씨와 요시다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야노 씨와 요시다 씨는 사와코 씨가 소문을 퍼뜨린 사람인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소문을. 두 사람은 사와코 씨가 자신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에 마음이 상했는데 정작 자신들은 사와코 씨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은 상처받았고 사와코 씨가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편 사와코 씨는 자신을 이용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으려고 애썼고 이 오해를 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을 이용했다는 소문. 사와코 씨는 야노 씨와 요시다 씨가 웃고 평소처럼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차다 씨는 사와코 씨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아니면 자신을 싫어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를 절대 미워할 수 없다고 말하고 도망쳤어요. 그와 함께 있는 모습이 그의 명성에 더 큰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어요. 그들과 함께 있고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었지만 자신은 그들 곁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만 일으킬 거라고 느꼈어요. 사와코는 다음날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했어요.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시험이 시작하려고 해서 좌석 배치가 바뀌었어요. 자신의 자리에 요시다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지만 평소처럼 아침 인사를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야노와 요시다는 조금 놀랐어요. 이전에는 사와코가 항상 인사를 했었거든요. 분위기가 망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사와코의 머릿속에는 그들 생각뿐이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피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도 또 다른 소문이 나돌아 그들에게 다시 힘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들을 피하는 것만이 방법이라는 걸 알았고 전에도 혼자 있는 것에 익숙했지만 그들과는 달랐다. 하지만 그들의 친절함을 보고 그들 곁에 있으면서 꿈 같았던 많은 추억을 만들고 나니 이젠 혼자 있는 법을 잊어버렸다.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났다. 시험 끝나고 나가니까 샤다가 기다리고 있었어. 자기 피하는 이유를 묻고 싶어 했어. 말 걸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어. 자기랑 있으면 인기 떨어진다고 그리고 야노랑 요시다 이용한다는 소문도 말했어. 샤다는 소문 신경 안 쓴다고 했어. 자기는 그냥 그녀랑 얘기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다는 것만 알고 있대. 그리고 그건 자기 결정이라고. 야노랑 요시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대. 진정시켜주면서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고 그녀가 직접 그들과 이야기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그들을 피해 상처 주기보다는 평소처럼 해결하라고 촉구했어요. 그들의 감정을. 사와코는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었고 그들과 직접 마주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주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이번에는 정말 친구를 이기고 싶었어요. 한편 야노는 사와코와 그녀가 그들을 위해 한 일들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일방적인 제안을 들은 직후에 요시다도 사나다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나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와코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에 하지만 사와코는 그들 말고는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기에 그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것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소문들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야노와 요시다는 만나서 서로 궁금한 점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사와코가 자신들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왜 자신들을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또 왜 사와코가 전에 자신들에게 사과했는지도 궁금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은 과거에 사와코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와코를 친구로 생각하며 그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와코는 야노와 요시덱에 어떻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할지 걱정하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요시덱에 그녀는 화장실 칸에서 생각을 정리하며 기다렸다. 칸에서 나오기도 전에 어떤 여자애들이 야노와 요시다와 함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칸에서 나와 그들이 틀렸다고 말했다. 자신의 인기를 위해 그들과 샤라를 이용한 적이 없고 그들은 좋은 여자애들이라고 말했다. 그 여자애들은 사와코를 벽으로 밀치며 만약 그녀가 비행소녀와 학교 창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라면 사와코는 항상 이렇게 혼자였던 건 아니지만 인기가 많았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모두와 조용히 지냈지만 샤이나가 그녀의 이름을 사다코라고 잘못 부른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녀 주변에는 많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의 존재에 대한. 그녀는 그런 소문들에 대해 슬퍼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지만 오늘 야노와 요시대에 대한 그런 주장을 듣고 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했습니다. 싸움 소문 때문에 학생들이 모두 화장실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라는 이 소식을 듣고 야노와 요시덱의 사와코가 그들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화장실 근처로 가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애가 사와코를 때리고는 자신이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문들. 사와코가 그 소문을 퍼뜨린 걸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는 그들만큼이나 쓸모없다고 말했어요. 야노랑 요시다가 자기랑 친구인 이유는 그저 재밌게 놀고 싶어서였고 이젠 자기한테 질렸다고 말했어요. 샤오다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과 함께 싸우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으니 항상 그랬듯이 혼자 있는 게 나을 거고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라고 했어요. 스토이코는 그들이 아무것도 몰랐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녀와 함께한 이유는 그들이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들을 너무나 존경해서 단순한 호감이나 좋아하는 감정 이상의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그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야노와 요시다는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녀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스토이코가 그런 소문을 퍼뜨릴 리 없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멀리. 요시다는 그 여자아이에게 다시는 그녀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스토이코는 그들에게 자신은 그 소문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 곁에 있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그녀가 어떻게든 오해를 풀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항상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들의 명성이 깎일까봐 그들과 거리를 두고 싶었지만 여전히 친구로 남고 싶어 했어요.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친절을 모른 척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을 정말 사랑했고 친구로 남고 싶었어요. 야노는 그녀를 안아주며 그들을 피하는 건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멀리하고 그들을 피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소문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녀를 걱정했고 처음부터 이미 친구였어요. 쇼타는 밖에서 모든 게 해결되었다는 말을 듣고 스토이코를 위해 기뻐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스토이코가 소문을 퍼뜨렸다고 이야기했지만 쇼타는 그녀를 데려갔다. 옆에서 소문은 그냥 소문일 뿐이고 스토이코가 퍼뜨렸을 리 없다고 말했어요. 야노와 요시다 자신들이 그녀 편이었기 때문에 그는 또한 그녀 친구들 무리를 비난하며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말했어요. 더러운 험담 말이에요. 모두 쇼타가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했고 마침내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스토이코는 처음부터 원했던 친구들을 얻었어요. 결과가 나왔고 스토이코의 필기 덕분에 모두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들은 그녀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고 스토이코에게는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쇼타는 야노와 요시다 때문에 스토이코와 단둘이 보낼 시간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느꼈지만 스토이코가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기뻤습니다. 슈노가 와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야노와 요시다와 친구가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스토이코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매우 행복했고 친구들 또한 스토이코를 친구로 맞이하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그녀를 친구로서 맞이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한편 전에 본 금발소녀는 불량소녀의 딱한 처지를 보며 혼잣말로 쇼타가 말썽꾸러기 소녀를 좋아할 리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말썽꾸러기 여자아이를 좋아할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토이코는 자기 집에서 요리를 하며 좋은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며칠 전에 라면을 먹으러 갔지만 가게가 문을 닫아서 차를 마시는 걸로 대신해야 했어요.
스토이코는 여전히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아는 것을 기뻐했어요. 갑자기 전화가 울렸고 그녀의 엄마가 받았어요. 스토이코에게 친구들이 있고 그들이 전화를 했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며칠 전 못 먹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오늘 밤 함께 라면을 먹으러 오라고 스토이코에게 말했어요. 스토이코는 매우 기뻐하며 부모님께 갈 수 있는지 물었어요. 오랜만에 딸이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보니 부모님도 무척 기뻤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죠. 스토이코는 야노와 요시다와 함께 라면집에 갔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나다를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라면집은 사나다 아버지 가게였고 그 위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나다 방에 가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노에게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고 스토이코는 야노가 남자친구가 있을 정도로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사나다가 방에 들어와 요시다와 hin이 사귀는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나다는 살짝 웃으며 그들은 형제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스토이코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정말 처음이었죠. 그녀는 전에는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릴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함께 보낸 모든 순간은 그녀에게 소중한 추억이었고 평생 간직하고 싶어 했어요. 평생토록. 요시다는 사나다 혼자서 하렘을 독차지하게 둘 수는 없다며 스토이코에게 샤오다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했죠. 그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샤오다가 함께 있었으면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고 샤오다는 사나다의 전화로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전화를 받게 될 줄은 몰랐죠.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사나다네 집에서 다 같이 놀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죠. 그가 여기 있으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바로 갈 거라고 말했어요. 스토이코는 그들의 중학교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스토이코는 야구부에 있었던 중학교 시절의 샤오다를 보고 놀랐어요. 팀에 있었죠. 그녀는 그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지만 그는 올해 야구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나다는 다가오는 체육대회에서 그가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사진첩에서 전에 본 금발 여자아이도 보았어요. 갑자기 화제가 바뀌면서 요시다가 그 여자애가 그의 타입이냐고 물었는데 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타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스토이코를 보여주며 그녀가 그의 타입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좋다고 했고 스토이코도 그를 좋아했지만 그녀는 야노와 요시다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샤오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물었고 그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중요한 질문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같은 종류의 사랑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사랑인지였습니다. 잠시 후 샤오다가 와서 스토이코 옆에 앉았습니다. 야노는 이것을 보고 스토이코를 불러 자기들 옆에 앉게 했고 샤오다는 약간 질투나. 하지만 그들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다. 페드로 선생님이 무슨 일인지 보러 왔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페드로는 샤오다 아버지의 제자이자 오랜 옛 친구였다. 그 후로 그들은 신나게 놀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샤오다는 변명을 하고 스토이코와 함께 갔다. 한편 요시다는 사나다가 어떤 여자아이를 좋아하는지 물었다. 그는 댄 스타일의 여자아이들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스토이코는 샤오다에게 그들과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샤오다는 농담으로 그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하지 않냐고 물었고 스토이코는 그가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라고 말했다. 샤오다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고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샤오다의 중학교 친구 중에는 쿠룸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녀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말이죠. 그들은 샤오다와 슈타가 요즘 꽤 자주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꽤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라고 말했고 샤오다는 쿠루미와 더 잘 어울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샤오다는 수줍은 듯이 그들 사이에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중학교 동창일 뿐이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자신에게 그런 감정이 없더라도 그가 자신에게 반하는 것을 보는 건 재밌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반하는 것을 보는 건 재밌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아코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간지럼을 태우려고도 했지만 그녀는 웃거나 즐거워하기는커녕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호라노와 엔도는 소아코가 웃는 모습을 본 사람에게는 행운이 따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아코는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처음으로 그렇게 좋은 말을 해줘서 기뻤습니다. 그녀는 농담을 해주는 남자애들에게 웃어보려고 했지만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야노는 이제 호라노와 엔도도
소와코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야노는 그들을 이름으로 불렀고 소와코는 그 생각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친구들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그들을 기념하는 큰 걸음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우정, 그녀는 그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전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시다가 웃었죠. 왜냐하면 그녀는 강렬하게 생각에 잠긴다. 그들은 그녀에게 자신들을 이름으로 부르라고 했고 소와코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전화했어요. 그녀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이뤄낸 것에 매우 기뻐했어요. 요시다가 재미있게 놀고 싶어 해서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을 이름으로 부르라고 했어요. 이름. 그들은 쇼다가 교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이름으로 부르라고 했어요. 그녀는 매우 긴장해서 그에게 전화했지만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모두 친구 사이였지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에게서 남자다운 느낌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쇼다에게 다가오는 체육대회의 학급 대표를 맡으라고 했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쇼다는 소와코가 전에 축구를 해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소와코가 아니라고 하자 그는 점심시간에 연습하자고 모두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연습을 시작했지만 소와코는 완전 초보였고 연습 시간이 끝났어요. 소와코는 자신의 서투른 실력 때문에 모두의 시간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에 자신이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연습하고 있어요. 쇼다가 연주하는 걸 보고 쇼다가 그녀의 머리 따은 것을 예쁘다고 하자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화장실에서 여자애들이 쇼다가 축제의 학생회장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축제의 학생회장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고 친구들이 그녀를 반대표로 추천했어요. 반대표로요? 야노와 요시다가 소와코에게 같이 쇼핑 가자고 했지만 소와코는 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할 일이 있다고요? 그들은 기다리고 싶어 했지만 소와코는 혼자 연습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먼저 가라고 했어요. 다음에 도와줄게. 선생님께 공을 받지 못해서 연습을 할 수 없었어. 그녀는 식물에 물을 주며 처음 쇼다를 만났던 바로 이곳을 떠올렸다. 여기. 쇼다는 수업 중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카루밍도 소와코를 보고 있는 그를 알아챘다. 소와코를 보고 있는. 쇼다는 그녀가 돌멩이로 연습하는 것을 보고 공을 가지고 그녀에게 갔다. 소와코는 미소 짓거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공이 쇼덱에 닿기를 바랐다. 쇼덱에 닿기를. 카루밍은 교실에 앉아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날 소와코는 연습을 아주 잘해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모두들 소와코를 칭찬했고 소와코는 그 모든 것이 쇼다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쇼다가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쇼다는 며칠 전에 소와코에게 공을 차는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줬고 그 덕분에 소와코는 이전보다 훨씬 잘하게 되었어요. 전보다 훨씬 잘하게 되었어요. 소와코는 교실이 비어있고 남자아이들은 아직 연습 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카루밍이 쇼다를 찾다가 소와코를 우연히 만났어요. 카루밍은 과거에 도와준 것에 대해 소와코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카루밍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소와코는 자신이 마치 인형 같다고 생각했다. 카루밍은 소와코에게 인형 같다고 말했고 소와코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느은다. 카루밍은 친구들에게 가서 소와코가 마치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는 호러 인형 같다고 생각했다. 소와코는 카루밍이 그렇게 친절하다는 것을 알고 기뻤다. 그녀는 야노와 요시덱에 이 사실을 말했고 그들 또한 호러 인형을 떠올리며 카루밍이 마음속으로 소와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를 바랐다. 쇼다는 와서 요시다는 그에게 소와코가 축구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야노는 쇼덱에 소와코가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장난스럽게 부탁했다.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요. 쇼다가 놀라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는 못한다고 말하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소와코는 카루밍이 그를 찾고 있다고 말했고 그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영? 그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쇼다와 카루밍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쌍을 보았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쇼다와 카루밍을요. 그들은 쇼다와 카루밍이 매우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소와코는 카루밍을 롤모델로 삼아 더 여성스러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카루밍 머리가 마음에 들어서 펌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야노랑 요시다한테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하고 파마를 하는 것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들은 소와코의 현재 헤어스타일을 물었고 소와코는 그냥 머리를 기르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성스러워 보이게 하려고요. 소녀스러운 걸 좋아해서요. 그들은 소와코가 다른 헤어스타일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 제일 예쁘다며 그대로 유지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와코의 펌에 대한 꿈은 사라졌습니다. 소와코는 연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쇼다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누군가와 심지어 카루밍을 이름으로 불렀어요. 쇼다가 인기가 많다는 생각에 그녀는 마음속에서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그녀는 카루밍이 조금 부러웠고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카루밍처럼 예뻐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카루밍처럼. 그녀는 쇼다가 자신의 이름은 어색해하는데 카루밍의 이름은 얼마나 쉽게 부르는지 기억했다. 카루밍에. 그녀는 그에게 특별한 누군가가 있는지 아니면 이름을 부르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 몰랐다. 특별한 의미를. 이상한 고통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다. 쇼다가 그녀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계속 바라봤다. 그도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하며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그 전에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카루밍이 그를 불렀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에 참여해도 되는지 물었다. 소와코는 땀을 뻘뻘 흘렸고 카루밍은 그녀를 끌어올리려는 신용을 했다. 소와코는 그녀의 친절에 감동하여 팬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소와코의 친구이며 소와코와 조금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와코는 이 말을 듣고 놀랐다. 그날부터 소와코는 카루밍에게 여러 번 인사를 받았다. 카루밍은 소와코에게 아무 이유 없이도 안부를 묻거나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소와코는 야노나 요시다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그런 친구를 사귀게 되어서 기쁘면서도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소와코는 야노나 요시다 외에 그런 친구를 처음 사귀어서 그들은 카루밍과 소와코의 갑작스러운 친밀함을 눈치챘습니다. 요시다는 카루밍기 소와코에게 너무 친절하게 구는 것이 좀 이상해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뜬금없이 그들에게는 다소 성급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와코는 기뻤지만 아무 노력 없이도 친구가 된 것이라서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우정을 쌓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고 카루밍은 소와코에게 말을 걸거나 친절을 베푸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와코에게 말을 걸거나 친절을 베푸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도 그녀는 샤오다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샤오다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긴장해서 할 수 없었다. 세나타 집에서 함께 만난 이후로 그와 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 세나타 집에서 그녀는 카루밍이 그들의 수업에 와서 샤오다와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카루밍의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 보았다. 그녀는 카루밍처럼 샤오다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그들 사이의 어색함을 깰 수 있다면 하고 생각했다. 카루밍처럼. 그녀는 너무 친근하게 구는 카루밍과 우연히 마주쳤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신경 쓰였어요. 샤오다 씨랑 평소처럼 말하기가 어렵다고 긴장된다고 말했어요. 그랬대요. 카루밍은 샤오다 씨가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반에 적응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불편해한다고 말했어요. 샤오다 씨가 친절한 성격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비꼬는 듯한 말을 했대요. 오랫동안 샤오다 씨를 알아서 그런 걸 안다고 말했대요. 네이사와코는 그 말에 악의를 느끼지 못하고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요? 그녀는 자신과 샤오다가 매우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고 카루밍은 그냥 좋은 친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와코는 이제 이해했고 한 걸음씩 다가가서 샤오다와의 어색함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그녀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카루밍은 그녀의 독설에도 기죽지 않는 그녀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한편 요시다는 얀에게 중학교 때부터 카루밍을 알았지만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때 카루밍이 샤오다를 좋아하는 여자애들을 데려와 소개시켜주던 일을 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점점 늘어나자 요시다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녀는 카루밍이 까불며 모두에게 슈타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샤오다에게 마음을 고백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의 것으로 만들면서요. 야노는 카루밍이 어떤 여자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와코는 식물에 물을 주며 샤오다를 생각했습니다. 그도 깊은 생각에 잠긴 사와코를 보고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곧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샤오다는 이리야 그녀에게 마루라는 강아지와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마루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마루를 만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기쁘게 동의했고 카루밍은 그것을 보고 짜증이 났다. 그녀는 평소처럼 그들의 대화를 가로챘다. 사와코는 카루밍의 올빼미가 본명이 아니라는 것과 샤오다가 그녀를
본명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속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카루밍은 여자들의 수다라는 구실로 사와코를 데리고 갔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와코는 설레고 긴장했지만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다. 카루밍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샤오다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카라밍은 사와코에게 자신이 샤오다를 좋아하고 도움에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사와코가 너무 충격을 받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제안을 했습니다. 카루밍은 가려던 참이었지만 사와코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사와코는 자신이 카루밍을 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루밍은 그녀가 샤오다와 잘 어울리지 않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샤오다와 함께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 사와코는 최선을 다해 카루밍을 지지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샤오다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지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샤오다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와코는 카루밍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에는 카루밍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사와코에게 쇼다를 짜증나게 한다며 이제 그만 좀 떨어져 있으라고 말했어요. 둘 사이의 차이를 감지하면서요. 쇼다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쇼다는 성격이 친절해서 누구에게나 말을 걸기 때문에 사와코가 자신에게 특별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쇼다의 관심을 받는 게 불공평하다며 자신처럼 예쁘고 인기 많은 애는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힘들게 말이죠. 그리고 사와코를 깊은 생각에 빠뜨린 채 막말을 쏟아내고 도망쳤어요. 다음 날은 운동회였고 사와코는 친구들과 함께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합을 위해서요. 샤오다는 그녀를 보고 행운을 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녀를 행운의 부적처럼 여기며 응원했습니다. 소년들이 응원하는 가운데 시합이 시작되었고 사와코는 정말 잘했습니다. 요시다의 불꽃 같은 정신 덕분에 그들은 시합에서 이겼습니다. 카루믹은 샤바라에게 매달리려고 했지만 사와코의 신발만 남았습니다. 대신에요. 샤오다는 그녀의 좋은 경기를 칭찬했고 그들은 소프트볼 경기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들의 소프트볼 경기를 위해서요. 야노는 야노가 시합이 있어서 대신 남자애들을 응원하라고 사와코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지 말라고도 했지만 사와코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카루밍기 사와코를 깎아내리려고 왔지만 가짜 천사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사와코는 여전히 카루밍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샤오다와 함께 시합을 보러 갔어요. 함께. 사와코는 카루밍기 자신 앞에서는 더욱 진솔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고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카루밍은 여전히 그녀에게 화가 나서 자기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냥 샤오다와 사와코의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한편 남자애들은 사와코를 착한 아이라고 인정하며 칭찬했어요. 모두와 잘 지낸다고 말이죠. 사와다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좋게 말해줘서 기뻤지만 사나다가 자신의 본명인 사와코를 모두에게 말하자 약간 긴장했어요. 사나다가 그렇게 쉽게 그녀의 이름을 말하는 게 조금 질투났어요. 카루밍은 여전히 그녀를 방해하려고 했고 사와코가 샤브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그가 먼저 말을 걸었기 때문이며 사와다는 사와다가 오기 전까지 다른 남자애들과는 말도 안 했다고 말했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녀는 다른 남자애들과도 이야기해보라고 조언했어요. 갑자기 공이 사와코에게 날아왔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닿기 전에 사나다가 잡았습니다. 사와코는 어리둥절해서 감사 인사를 잊었습니다. 샤오다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루밍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사와코에게 사나다와 단둘이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사와코는 카루밍에게 사나다가 자신을 구해줬으니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그와 더 자주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사와코는 게임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카루밍은 사와코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났지만 사와코는 자신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둘 다 샤오다의 경기를 보고 싶었을 뿐이었고 특히 사와코는 항상 보고 싶었고 같이 하고 싶었어. 카루밍은 그게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주장했어. 그녀는 샤오다를 나보다 훨씬 전부터 그리고 훨씬 잘 알고 있었어. 중학교 때부터 항상 그를 챙겨주었고 심지어는 그에게 여자친구가 없도록 애썼어. 카루밍은 사와코에게 먼저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라고 말했고 자기 방식대로 게임을 할 테니 조심하라고 경고했어. 그녀가 자기 방식대로 이 게임을 할 거라고 경고했어. 카루밍은 떠났고 사와코는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카루밍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했어. 카루밍이 샤오다에게 연애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감정이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 자기 전에도 항상 그를 떠올렸고 지금도 그녀 눈에 비친 건 오직 샤오다의 얼굴뿐이었다. 샤오다의 얼굴만 보였다. 자신의 마음을 정해야 했고 사나다와 이야기할 생각을 했다. 사나다와 호라노가 와서 여자 배구부 응원을 가자고 했다. 팀 응원을. 샤오다는 사와코가 사나다를 바라보는 것을 알아챘고 그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사나다는 친구로서 좋아한다고, 샤오다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샤오다는 사와코를 구해주는 사람이 자신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카로밍은 자신의 더러운 게임을 꾸미며 은밀하게 샤오다의 일정을 확인했다. 사와코는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을 야노와 요시덱에게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야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사물함 근처에서 카로밍을 보고 그들에 대한 소문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퍼진 소문들 말이죠. 카로밍은 순진한 척하며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야노는 요시대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지만 과장되었으며 중학교 때부터 알고 사오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퍼뜨린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오다를. 그 사람이 발각되면 사오다에게 미움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카로밍은 증거 없이는 아무도 비난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야노는 사와코가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정면으로 맞설 거라고 말했어요. 사나다는 라커룸에 들어와 카로밍이 사와코의 이름을 써서 남긴 거짓 편지를 봤어요. 그 편지에는 사와코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나다에게 장비실 근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고 샤오다도 거기에 갈 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갈 거라고? 사와코가 사나다를 찾는 것을 보고 장비실 근처로 가라고 말했어요. 사와코는 사나다를 만나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연애 감정에 대해 아는지 물었어요. 그는 요시다만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사와코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그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고 그저 그녀가 특별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샤오다가 장비실 쪽으로 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카루밍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사와코가 사나다와 사랑에 빠졌고 사와코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와코에게는 샤오다와 데이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방 근처로 가서 그들이 행복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루밍은 그들을 응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놀랍게도 샤오다는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굳어 있었다. 사와코는 그 말을 들었지만 잠시 귀를 의심했다. 그들이 무슨 소문을 말하는지 물었다. 야노는 그들이 불량배와 창렬하는 소문과 사와코가 그 소문을 퍼뜨렸다는 소문이라고 말했다. 사와코는 그런 소문을 몰랐다. 자신이 그들과 샤오다의 보스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건 카루밍이 퍼뜨린 게 아니었다. 샤오다가 자신의 노예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카루밍이 퍼뜨린 게 아니었다. 오해였을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카루밍이 왜 그들에 대해 그런 거짓말을 하겠냐고 말했다. 카루밍이 왜 그들에 대해 그런 거짓말을 했겠냐고 말했다. 야노가 카루밍이 바보라서 그랬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카루밍은 짜증이 나서 자신이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카루밍은 사와코가 자신의 방해물이 되는 게 싫었어요. 야노나 요시다의 도움 없이 예전처럼 혼자 있고 싶어 했죠. 그래서 사와코가 야노나 요시다의 도움 없이 혼자 있고 싶어 했어요. 카루밍은 사와코가 슈라와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게 싫었어요. 자신은 슈라와 시간을 보내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말이에요. 카루밍은 사와코에게 그가 싫다고 말했어요. 사와코는 카루밍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함께 보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아니었냐고 물었어요. 카루미 그녀에게 그들이 절대 친구가 아니었으며 단지 거칠애였다고 말했다. 시작입니다. 사와코는 이 말을 듣고 울었고 요시다는 카루밍에게 그런 짓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카루밍은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그녀는 사람들이 그녀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말했어요. 그럼 왜 그녀도 이용하고 버리지 못하겠어요? 그들인가? 야노는 만약 카루밍이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자신이 샤오다에게 카루밍이 한 모든 일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카루밍은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카루미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은 사와코와 카루밍을 남겨두고 먼저 갔습니다. 카루밍은 사와코에게 사오다를 폭로해서 동정심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사와코는 그들 쪽으로 달려가 야노에게 사오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루밍이 신경 안 쓴다고 말했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을 싫어하는 걸 여전히 싫어할 테니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을 싫어하는 걸
야노는 사와코 앞에서 그렇게 일을 망쳐서 사과했습니다. 사와코는 그들에게 대신 사과했습니다. 이 모든 일 때문에 그들이 나쁜 소문에 휘말렸으니까요. 요시다는 사와코도 그 때문에 고생해야 했다고 말했지만 사와코는 이미 익숙하고 지금은 소문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축구 경기를 보러 갔고 사와코는 여전히 카루밍을 생각했습니다. 카루밍에게 자기 마음을 말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카루밍이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으니까요. 카루밍기 사옷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이 자신이라고 한 것이 거짓말인지 궁금했어요. 그녀의 마음을 말이죠. 다른 여자애들이 카루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사와코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카루밍이 있던 곳으로 갔어요. 카루밍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사오다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마음을 고백할 때 그런 기분인지 설렘과 행복을 동시에 느끼는지 물었어요. 카루밍은 자신은 친구가 아니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사오다를 자신보다 훨씬 더 사랑했으니까요. 사와코는 그녀에게 사랑에 빠진 모습이 귀엽다고 말했어요. 카루밍은 자신보다 낫고 예쁘지만 사오다는 자신을 보지 않았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싫어한다며 나무 아래서 울었어요. 카루밍이 그렇게 힘들게 우는 것을 보자 사와코도 울면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어요. 카루밍은 사와코가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왜 자신에게 공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사와코에게 자신의 마음을 사오다에게 말했는지 지금 사귀는 사이인지 물었어요. 사와코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카루밍은 샤오다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소문이나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그의 눈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 그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봅니다. 사와코는 그가 매우 친절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샤오다와 그의 성격에 대한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카루밍은 그들이 주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와코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다른 사람이 없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카루밍은 일어서서 이제 샤오다가 자신이 좋아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페드로, 사와코는 자기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사실을 슈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사와코는 생각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같더라도 그게 친구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건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었죠. 그럼 카루밍과의 관계는 뭐였을까요? 카루밍은 샤오다를 보고 사와코가 어떤 여자애인지 물었습니다. 오해받기 쉽지만 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성실한 아이라고요? 카루밍은 샤오다를 멈춰 세우고 사와코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카루밍은 샤오다를 멈추고 사와코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 샤오다라고 그에게 말했다. 샤오다는 그녀에게 달려가 사과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누구도 그 자리에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카루밍은 웃으며 그의 눈에 다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고백을 듣고 조금이라도 기뻤냐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여자 보는 눈이 없다고 말하고 떠났다. 한편 사와코는 야노와 요시덱에게 샤오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말했다. 그들은 그녀가 언제 샤오다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카루밍 덕분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사와코를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고 사와코는 기뻤습니다. 다음날 카루밍은 어젯밤 울고불고 난리친 탓에 눈이 퉁퉁 부어서 선글라스를 끼고 왔습니다. 눈이 너무 부었어요. 그녀는 사와코를 보고 샤오다와 사와코는 잘 어울린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라이벌이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라이벌이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사와코는 비록 친구는 아니지만 카루밍과 관계를 맺게 되어 기뻤습니다. 친구 사이는 아니었지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경기에서 졌고 뒤풀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와코는 첫 파티라서 꽤 들떠 있었어요. 그 파티에서 야노는 사와코에게 언제부터 쇼다를 좋아하게 되었냐고 물었어요. 쇼다를. 사와코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를 쐬러 밖으로 나갔어요. 쇼다도 사와코를 따라 나가 계단 근처에서 자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어요. 쇼다는 자고 있는 사와코를 이름으로 불렀고 그때 사와코는 쇼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날부터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11월이었고 학기가 끝날 때까지 한 달 남았어요. 야시다가 들어와서 사와코에게 밝게 인사했어요. 쇼다도 들어와서 그들에게 인사했고 사와코는 그가 처음으로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빛나는 그를 보고 그에 대한 존경심과 감탄이 사랑으로 자라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수업에 갔고 남자친구의 지나친 집착에 좌절한 야노를 보았다. 과도한 집착 행동에 사와코는 야노가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행동을 참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행동을 곧 소나타도 그들에게 합류했고 요시다는 그에게 밤에 게임을 하러 올 테니 깨어 있으라고 말했다. 밤에 게임을 하러? 요시다는 소나타의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집안일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설날 즈음에 가게. 그의 아버지는 그녀가 자기 딸이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요시다가 웃었다. 그녀는 소나타의 방에 가서 그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고 그는 마사지 쿠폰을 제외하고는 아무거나 괜찮다고 말했다. 쿠폰.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설날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지만 말을 끝맺지 못하고 떠났지만 소나타는 그녀가 무엇을 묻고 싶어 했는지 알아챘다. 밤에 소나타는 전화를 받았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다. 다음날 요시다는 사와코와 야노에게 같이 쇼핑을 갈 건지 물었다. 그녀? 야노가 그녀의 남자친구여야 했기 때문에 사와코만 그녀와 함께 갔습니다. 알고 보니 소나타의 생일이 가까웠고 그녀는 그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선물을 샀고 요시다는 그의 치마를 집중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스타일을 조금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가는 길에 사와코는 그녀에게 누군가를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요시다는 오랫동안 짝사랑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격차가 있었고 그 사람은 그녀를 여동생처럼만 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와코는 그녀가 소나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시다는 자신을 꾸미고 그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심 있어. 사와코는 소나타 얘기냐고 물었어. 요시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건 사실 소나타가 아니라 그의 오빠 토루라고 말했고 소나타도 그걸 알고 있었어. 한편 소나타는 다음 주에 오빠가 집에 온다고 샤오다에게 말했어. 요시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 수업 시간에 요시다와 사와코는 치마를 보고 있었어. 샤오다가 새해에 사라고 말한 후 요시다는 실수로 토루가 그때 거기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서 당황했어. 갑자기 야노가 상처 입은 뺨을 하고 들어왔어. 그녀는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그 결과 남자친구에게 맞았습니다. 사와코는 자신이 전혀 몰랐던 관계의 여러 면을 깨달았습니다. 소나타는 얼마 후 수업을 나갔고 샤오다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소나타에게 요시다에게 그 일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소나타는 요시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형을 보는 것이 너무 충격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요시다는 야노와 사와코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소나타는 요시다의 집에 무언가를 말하려고 갔지만 그녀는 선물이 들킬까봐 그를 내쫓았습니다. 소나는 하고 싶었던 말을 그녀에게 할 수 없었다. 사와코는 친구 집에서 처음으로 파자마 파티를 하는 날이라 매우 들떠 있었다. 친구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는 것. 그녀와 야노는 요시다네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고 야노를 위로해 주기로 했다. 소나는 학교에서 요시다를 만나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그러기 전에 요시다는 야노와 사와코에게 정신이 팔렸다. 그들은 파자마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결국 소나는 말하지 못했고 그냥 이틀 동안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했다. 이틀 동안 요시다 씨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무척 당황하며 자신이 무슨 짓을 했기에 그를 화나게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를 화나게 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젯밤에 그의 선물을 숨기려고 그를 내쫓았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레가 그의 생일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선물을 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야노 씨는 오늘 그의 집에 가서 선물을 전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녀의 집에 오지 않았으니까요. 말이죠. 소나타네 집에서는 여자에게 차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소년들이 모였습니다. 소녀에게 차였습니다. 쇼다 씨는 그가 요시다 씨에게 토루에 대해 말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기회가 없었다고 그에게 말했기에 그는 그녀에게 이틀 동안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말이죠. 게다가 그녀는 새해에 언제든지 그를 만날 수 있었고 그가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 요시다와 다른 사람들이 그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쇼다는 사와코를 보고 그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앉아 게임을 했습니다. 소나타가 계단을 내려가자 야노는 요시다에게 그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에게 화가 났거나 짜증이 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내쫓으면 자신도 상처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건 그냥 변덕이었으니 화내지 말라고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까 무슨 말을 하려던 거냐고 물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갑자기 문이 열리고 그의 형, 토루가 들어왔다. 요시다는 그를 보고 달려갔다. 그녀는 그를 껴안았고 토루도 마찬가지였다. 소나타는 그에게 왜 내일 온다고 했었냐고 물었지만 토루는 일찍 퇴근해서 오늘 왔다고 말했다. 모두 그들을 보고 쇼다는 그에게 인사했다. 모두가 그들을 보고 쇼다가 그에게 인사했다. 토루가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여자였어요. 요시다는 그녀가 토루의 여자친구냐고 물었어요. 토루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말했어요. 요시다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토루는 여자친구를 모두에게 소개시켜주고 요시다는 자기의 여동생 같다고 말했어요. 인사가 끝난 후 쇼다는 이제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떠나기 전에 쇼다는 소나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소나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소나타는 요시다가 낙담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지금은 분명히 그렇게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쇼다는 자신이 요시다를 좋아하고 그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서 요시다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고 토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야노는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내일 축하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그들은 잠이 들었고 아침에 스웨코는 요시다가 준비하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입고 싶어 했던 치마를 잠시 움켜쥐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평소 옷을 입고 준비했다. 스웨코는 그녀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잤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웨코는 자신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웨코와 야노는 요시덱에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스웨코는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울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야노 씨는 자신들 모두 같은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요시다는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려 이웃으로서 가족들의 시간에 함부로 들어가도 되는 건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토루 씨의 신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걸 알고 떠났습니다. 그 후 요시다는 소나타 씨네 집에 가지 않았고 그날은 토루 씨가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새해에 돌아올 것이며 소나타 씨에게 요시다 씨가 그때 더 자주 오도록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요시다 씨가 소나타 씨에게 선물을 줬는지 스에코 씨는 궁금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스에코는 요시다가 소나타에게 선물을 줬을까 궁금해했다. 요시다는 자기 집에 있었고 소나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그에게 선물을 주러 갔습니다. 그의 집으로 선물을 주러 갔습니다. 소나타는 자기 집 밖에 서서 오우의 형이 이미 떠났으니 자기가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우의 형이 이미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었고 그에게 선물을 주러 온 것뿐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에게 동정심을 보이고 배려하기 때문인지 물었다. 그녀가 상처받는 걸 막으려고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그가 토루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가 그렇다고 했어요. 요시다는 그가 가는 걸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럴 입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자기가 그럴 자격이 없었거든요. 그와 사랑에 빠져서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개인적으로는 일이 이렇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녀가 그를 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요시다는 그를 증오한다고 소리치며 선물을 그의 얼굴에 던지고 그 자리를 도망쳤어요. 현장에서 도망쳤어요. 소나타는 그녀의 선물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다음날 사와코와 야노는 친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투덜거렸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그녀가 강한 척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울한 건지 아무도 몰랐어요. 쇼타가 그걸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괜찮다고 말했어요. 때로는 자신을 걱정하고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요시다 자신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무언가를 강요하기보다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스스로 무언가를 말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요. 사와코와 야노는 요시다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요시다는 보통 소나타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인사했어요. 사와코와 야노는 수업 내내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요시다가 식당으로 갈 때 소나타가 그녀를 따라갔어요. 소나타가 그녀를 멈춰 세우며 어젯밤에 했던 말에 대해 사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진심으로 한 말이었기 때문이라고요. 요시다는 그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저 선물을 주러 갔을 뿐인데 자신을 희망 없다고 생각한다며 말했어요.
그의 선물을. 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는 자신이 사온 빵을 모두 주고 도망쳤어요. 자신을 위해 산 빵을. 사와코와 야노도 그녀를 따라갔어요. 요시다가 또다시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사와코는 결국 울었어요. 사와코가 우는 것을 보자 요시다는 참지 못하고 울면서 불평했어요. 소나타. 그녀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맘껏 울라고 위로해 줬어요. 그날 이후 요시다는 마치 마음속 큰 짐을 내려놓은 듯 훨씬 밝아 보였어요.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평소처럼 말하고 행동했지만 카나타하고는 말을 안 했어요. 무시한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서로 말을 못했어요. 요시다는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 파티를 열어야겠다고 했어요. 그들은 노래방에 가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시다는 소나타를 자신의 문제에 대해 잘못 비난했다고 말했어요. 야노는 소나타 험담을 했지만 그가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가 다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요시다가 이렇게 빨리 일어설 수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와코는 다음에 토루를 만나면 뭐라고 할지 고민했어요. 사랑해 라고 말하겠다고 했지만 바로 다음 순간 장난이라고 했어요. 토루가 어떻게 대답할지 알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토루가 요시다를 애칭인 치에라고 부르며 나타났어요. 그녀는 그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녀와 산책을 했어요. 사와코는 요시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전보다 더 행복해져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랐어요. 사와코는 그녀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고 요시다는 웃었다. 소나타는 조깅을 하다가 그들이 함께 걷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들은 예전처럼 함께 산책을 했고 심지어 어릴 적 함께 나눠 먹던 빵도 가져왔다. 요시다는 그에게 치마를 자랑했고 그는 그녀가 예전에도 그렇게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예전에는 그녀가 잠자리 채집하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침에는 함께 걷고 밤에는 별과 하늘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요시다는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함께 놀던 들판을 지나쳤고 바로 이곳이 소나타가 그녀를 울게 만들었어요. 그가 아직도 그녀를 울게 하냐고 물었어. 그녀는 당황하며 지난 며칠을 떠올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이 싸운다고 했다. 토로는 미소 지으며 그건 서로 매우 가까워서 그렇고 가까운 두 사람이 자주 싸우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요시다는 갑자기 결혼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그는 평생 여자친구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가 갑자기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는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추측했지만 그녀에게는 그녀의 말이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소나타는 집으로 돌아가는 토루를 만나 요시다에 대해 물었다. 그는 요시다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고 말했고 소나타는 그에게 요시다가 남긴 빵을 주었다. 토루는 소나타가 많이 성장했고 요시다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소나타는 그렇다고 말하며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는 요시다를 확인하기 위해 돌아갔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토루가 있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놀았던 바닷가 근처에서 그녀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요시다를 확인하러 갔지만 그녀 어머니는 요시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토루가 나타나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놀았던 바닷가 근처에서 그녀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야 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토루를 불러들인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자신을 희망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녀가 자기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요시다는 울면서 그에게 위로해 달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를 안았고 그 겨울 처음으로 눈이 내렸어요. 겨울 날씨가 제법 좋아졌고 그와 함께 또 다른 학기 말고사가 끝났어요. 요시다는 이제 행복했고 소나타와의 농담도 잘 통했어요. 심지어 얼굴을 붉히며 그가 자신을 격려해준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요시다는 시험을 하나도 잘 보지 못해서 보충 수업을 들어야 했어요. 샤다는 이 소식을 듣고 보충 수업이 크리스마스 전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그는 모두와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야노는 사와코에게 그게 두 사람의 첫 크리스마스라고 말했어요. 사와코는 너무 행복해서 그날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샤에게 자신도 초대되었는지 물었어요. 샤다는 웃는 얼굴로 그녀도 모두에게 포함된다고 말했고 이것은 사와코가 처음으로 자신이 무리에 속해 있고 그들과 비슷하다고 느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외부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수업 중에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샤다는 수업 중에 그녀를 보고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함께요? 이 말을 듣고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위해 손으로 만든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샤다를 위해 무언가를 뜨개질할 생각을 했습니다. 샤다를 위해서요? 그녀는 큰 열정으로 그를 위해 모자를 뜨기 시작했고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언가 말하기 전에 아버지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가족 잔치가 먼저 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에 갖고 싶은 것을 적으라고 했어요. 요! 저녁 식사 때 나중에 물어보기로 했지만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는 자기가 크리스마스에 태어날 예정이었는데 대신 새해에 태어나서 자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걸 기억하시면서요. 아버지는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는 게 너무 행복하셨고 사와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크리스마스 축제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시계는 미리 선물을 주었고 슈덱에 만들어준 선물을 줄 수 없었어요. 그에게 야노와 요시다는 다른 날에 함께 축하하자며 그녀를 위로했지만 사와코는 여전히 샤바의 표정을 보며 슬퍼했어요. 그녀는 모자를 책상에 두었고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자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물이라고? 그녀가 손수 만든 모제 아버지가 그렇게 감동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사와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 순간을 즐기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사와코가 전화를 받았고 야노는 사와코가 보고 싶었다며 사와코가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사와코가 함께 있었다면 더 즐거웠을 거라고 했어요. 요시다도 사와코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샤다가 사와코의 이름을 부르자 사와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사와코는 정말 친구들과 함께 가고 싶었어요. 이 모습을 본 사와코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 샤다와 통화하는 동안 아버지는 사와코를 위해 가져온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여주셨어요. 새 휴대전화였어요. 사와코가 갈 수 있는지 물었고 아버지는 허락해 주셨어요. 그녀는 파티에 가려고 달렸습니다. 모두가 노래방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샤다는 사와코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휴대폰 고리 선물을 했고 사와코는 자신이 받은 휴대폰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받았던 두 사람은 번호를 교환했고 사와코는 그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날은 그들에게 아주 멋진 하루였습니다. 사와코는 다음날 일찍 일어나 산타에게 받고 싶었던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두고 간 것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냥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어제가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에 행복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꿈이었지만 현실은 그녀는 다시 아버지께 선물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몇몇 남자아이들이 어제 일을 이야기하며 샤다는 사와코와 함께 일부러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더 나아가기 전에 야노는 그 상황을 샤다가 자신과 내기를 져서 사와코를 기다리게 했다고 말하며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사와코의 감정을 고려하여 샤다의 평판이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것을 걱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미리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럽혀지는 것을. 사와코가 왔고 샤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그에게 원래 준비했던 선물을 건넸던 일을 기억했다. 그녀의 아버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에게 실수를 이야기하고 사과하며 아버지나 할아버지께 드리라고 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께 드리라고 했다. 샤다는 기꺼이 자신이 가지겠다고 말했다. 그가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을 보니 그녀 눈에는 더욱 빛나 보였다. 오늘은 학교 졸업식이었고 내일부터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다. 내일부터 담임 선생님께서 오셔서 인사를 하시며 아프신 게 아니라 가정과 사업을 돌보느라 바쁘셨다고 말씀하셨다. 가정과 사업을 돌보느라 바쁘셨다고 하셨다. 그들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사와코도 키루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샤다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순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불려갔습니다. 샤다는 그녀에게 돌아서서 작별 인사를 했고 그녀는 그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했다. 그녀는 야노와 요시다와 함께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새해의 생일인 그녀의 생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와코는 방학 동안 같이 놀자고 그들에게 부탁했어요. 만약 괜찮다면요? 빠바. 그들은 기쁘게 동의했고 요시다는 소나타와 함께 매년 그 신사를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새해 첫날 신사에 가서 함께 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사와코는 부모님께 바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야노는 사와코에게 직접 샤다에게 전화해서 초대하라고 했고 사와코는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했습니다.
샤다는 그날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고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방문날이 금방 다가왔습니다. 야노는 요시다와 함께 사와코의 집에 와서 그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클립을 달아주며 생일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소나타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사와코에게 샤다와 함께 새해를 혼자 보냈다. 그녀는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던 샤덱에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못 온다고? 샤다가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녀를 보고 얼굴을 붉히며 함께 가자고 했다. 그러고는 함께 가자고 말했다. 샤다가 앞서 걸으며 둘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사와코는 쇼다가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을 알아챘고 자신은 어디를 봐야 할지 고민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신사 계단을 오르던 중 사와코는 갑자기 얼어붙은 돌계단에서 미끄러졌지만 샤다가 넘어지기 전에 잡아주었고 둘 다 부끄러워했다. 끝. 야노 요시다. 그리고 소나타는 그들 바로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두 소녀는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답답해하고 있었다. 소나타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몰랐지만 그냥 그들 곁에 머물렀다. 요시다는 그들의 어리석은 놀이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샤다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소나타와 함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사와코조차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아마도 불안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잘 돌보고 모두를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샤다는 그렇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사와코와 같은 높이로 내려와 나란히 걸었다. 야림, 자정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그동안 몸을 녹일 아마자케를 마시기로 했다. 야노 일행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왔고 거기서 샤다의 친구를 보았다. 샤다를 보면 특별한 데이트가 망칠까봐 그에게 가서 샤다를 만나기 전에 그의 주의를 돌렸다. 한편 샤다와 사와코는 가게에서 아마자케를 사 마셨고 사와코는 점원이 그들을 커플이라고 부르자 얼굴이 빨개졌다. 샤다는 평생 처음으로 아마자케가 맛있다고 말했다. 사와코는 샤다의 인생 처음 보는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미 그와 함께한 많은 처음들을 봤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가 혼자 누군가와 함께 사당에 온 건 처음이었고 심지어 휴대폰도 샀어요. 여자에게 어울리는 끈? 그는 또한 사와코가 만들어준 배꼽 난로를 처음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동시에 서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냐고 말했고 사와코는 그에게 귀여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을 보고 샤다는 갑자기 그녀의 생일이 언제냐고 물었고 그녀는 오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생일 축하를 할 시간이 15분이나 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녀에게 생일 축하해. 사와코는 자신이 태어난 바로 그 순간이었기에 그리고 이제 16살이 되었기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16. 샤다와 함께 보낸 이 모든 특별한 순간들은 그녀를 설레게 했고 그녀는 가슴속에서 폭풍처럼 일어나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샤다는 그녀의 어린 시절과 취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꽤나 외롭고 평범한 삶을 살았고 그게 샤다를 우울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샤다는 자신이 무엇을 하든 항상 행복해 보였기에 그녀에게 항상 흥미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말이죠. 그녀는 샤다를 만난 날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꾼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샤다 덕분에 새 친구들과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그 덕분에 지금까지 정말 멋진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와 함께 새해와 생일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샤다는 자신이 항상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처음 만났던 날 그가 그녀의 그렇게 밝은 미소를 본 것은 처음이었대요. 그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같은 반이었지만 그는 그녀의 그런 표정이나 미소를 본 적이 없었대요. 사와코는 그가 첫 만남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샤다는 그녀가 이제 훨씬 말하기 편해졌다고 말했어요. 그녀를 더 볼수록 그가 그녀에 대해 눈치챈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오늘도 그의 눈에는 그녀의 모습이 놀라웠다. 사와코는 그가 자신의 화장을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샤다는 서둘러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아니,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하려던 참이었지만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심하게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속으로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했다. 한편 사나다는 지루해져서 가기로 결심했다. 야누는 요시덱에 아무런 설명 없이 그를 끌어들였으니 따라가라고 말했다. 설명도 없이. 야노는 샤다의 친구 조에게 매달리며 자신을 희생했다. 사나다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괜찮아요. 샤다가 모든 것을 제대로 처리할 거예요. 샤다와 사와코는 신사에서 함께 기도한 후 운세를 보러 갔다. 섹션.
사나다와 요시다도 함께 기도했고 그녀는 사나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긴 적이 있나요? 샤다는 좋은 운세를 뽑았지만 사와코는 나쁜 운세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샤다는 자신의 행운을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녀와 행운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행운을 빌어 그들은 소원을 적어 걸어두고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나다와 요시다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야노는 페드라의 괴롭힘을 참아야 했습니다. 가는 길에 모두 새해를 아주 잘 시작했습니다. 사와코는 올해도 작년처럼 좋은 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샤다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고 가는 길에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새해가 지나가고 어느덧 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자리 배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와코는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녀 뒤에 있던 소녀는 항상 그녀를 웃게 하려고 간지럼을 태우려고 했고 옆에 있던 남자는 그녀 옆에 야노와 요시다와의 우정은 여전히 돈독했고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사와코는 샤다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와코는 새해가 되면서 서로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좌석 배치 때문에 조금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자리 배치 때문에 조금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샤다의 친구들은 사와코를 보고 예전보다 더 밝아 보인다고 샤다에게 말했고 이제 친구가 많아졌으니 샤다는 직장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2월이 다가오고 있었고 발렌타인데이도 코앞이었습니다. 야노는 사와코에게 초콜릿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사와코는 그 말을 듣고 약간 당황해서 야노에게 왜 그렇게 말했냐고 물었습니다. 야노는 사와코가 자기 아버지에게 초콜릿을 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사와코는 안도의 한숨을 언급했어요. 사실 그녀는 이미 수제 초콜릿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사놨었어요. 초콜릿을. 그녀는 모두에게 초콜릿을 만들었지만 어쩌다 보니 샤다의 초콜릿이 의식하지 않은 차에 특별하게 만들어졌고 이제는 부끄러워졌어요. 그녀는 쇼택에 주고 싶었지만 그가 이미 초콜릿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녀는 초콜릿을 주고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녀는 자신이 만든 초콜릿을 친구들에게 주었고 샤다에게 주기 전에 다른 여자아이가 그에게 초콜릿을 주는 것을 보았어요. 초콜릿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주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에게 주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바네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걸 생각했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건 자신에게는 이상할 거예요. 자신에게는 어색할 거예요. 한편 쇼타는 사와코로부터 수제 초콜릿을 받은 다른 애들이 모두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기대하게 되었어요. 맛있어 보여서 어쩔 수 없이 기대하게 되었어요. 어떤 여자애가 쇼타에게 고백했는데 사와코는 수업 가는 길에 그걸 보고 더욱 불안해졌어요. 쇼타는 거절하고 교실로 돌아왔어요. 사와코는 초콜릿을 그에게 줄까 생각했지만 수업이 끝나도록 계속 고민했어요. 그만둬. 그녀는 페드로가 쇼타를 데리고 일을 하러 가는 것을 보고 야노에게 그녀 없이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 없이. 야노는 그녀의 의도를 이해하고 요시다와 함께 떠났습니다. 사와코는 페드로에게서 협박당한 후 마사지를 받고 있는 쇼타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의 부끄러운 어린 시절 이야기로. 그는 페드로의 테이블 위에 같은 초콜릿을 보고 그것이 사와코가 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약간 질투심을 느꼈고 그녀가 자신에게도 초콜릿을 줄 것이라고 바랐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났고 사와코는 그에게 전화하려고 했지만 쿠루미도 그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숨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초콜릿을 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 후 쿠루미가 와서 그녀에게도 그에게 초콜릿을 주고 싶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쇼타는 의무적인 것 외에는 초콜릿을 받지 않으니 그에게 주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쿠루미가 떠난 후 사와코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마음이 단순히 그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 이상이며 자신이 만든 초콜릿은 그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 않기에 그에게 초콜릿을 줄 수 없었어요. 쿠루미 반 친구인 금발 남자애가 그녀가 초콜릿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생각했어요. 그녀처럼 누군가에게 초콜릿을 주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니 흥미로웠어요. 결국 사와코는 슈에게 만들었던 초콜릿을 건네주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2학년이 되었어요. 사와코와 하라사하라노 엔도 모두 같은 반이 되었어요. 쇼타도 같은 반이라는 사실에 사와코는 안심했어요. 수업에서 그녀를 보고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어요. 사와코는 긴장한 채로 좋은 아침이라고 대답했어요. 야노는 그들의 대화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입학식에서 쿠루미를 본 사와코는 그녀의 말을 떠올렸어요. 쇼타가 자신을 거절했지만
초콜릿은 받아줬다고 말했던 거예요. 필수적인 것들이었어요. 쇼타가 자신을 좋아해주는 기적을 바라지 않느냐고 사와코에게 물었지만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쇼타가 데이트를 싫어하는지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들이 사와코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그래서 쇼타가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쿠루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야노는 모든 것을 눈치챘고 사와코가 쇼테에게 초콜릿을 주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어요. 쇼테게 서로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침울해야 하는 자신들에게 답답해했어요. 그리고 그저 침울해하기만 했죠. 수업이 시작되었고 페드로 선생님은 여전히 담임이었습니다. 사와코 옆에 앉은 소녀는 전과 같은 금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사와코에게 자신을 켄토라고 소개하며 활기차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와코는 그의 과장된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사와코의 머리를 만지며 그의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라 긁힌 그녀의 눈썹을 엿봤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스킨십에 쇼타는 이를 보고 역시 당황했습니다. 켄토는 사와코에게 할머니처럼 움츠리지 말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반장을 뽑을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사와코는 손을 들려고 했지만 내렸습니다. 켄토가 손을 들자마자 히라노는 선생님께 사와코가 학교 화단을 항상 돌보는 아이니까 환경 담당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학교 화단을 가꾸는 아이니까요. 히라노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 준 것에 사와코는 감동했습니다. 그녀에게 환하게 웃었고 켄토는 그 모습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와코는 환경 담당관으로 켄토는 반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쇼타는 수업 끝에 사와코를 보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사와코는 그가 가는 것을 보고 화단으로 갔습니다. 쇼타는 켄토가 사와코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기억하고 친구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자신은 잠시 더 남겠다고 했습니다. 야노는 페드로가 같은 반에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그녀에게 즐기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진정한 친구였던 시간, 야노는 교실로 돌아가 창가에서 사와코를 바라보는 쇼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누군가를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좋아하는 사람을 고백하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고백하기 전에는 말이에요. 야노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떠났고 그들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사와코는 일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왔는데 쇼타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누구를 기다리는 거냐고 물었고 그는 자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그녀의 가장 친한 남자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착각했습니다. 그녀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사와코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한 문장으로는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쇼타는 그녀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와코를 교실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켄토는 그가 떠나는 모습과 어제와 똑같이 서 있는 사와코를 보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그들이 참 이상한 커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와코는 어제 쇼타와 있었던 일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라고 넌지시 말해서 그녀는 혼란스러워했다. 수업 시간에 한 소녀가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새로 만든 허브 정원으로 달려가 그 소녀를 위해 약초를 몇 가지 따왔다. 그녀는 야노와 요시다를 데려다 자신의 정원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오해와 소문을 피하기 위해 식물에 제대로 이름표를 붙이라고 조언했다. 그때 켄토가 다가와 사와코에게 누군가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란 사와코는 대답하지 못했다. 켄토는 자신이 어느 정도의 영능력자라고 주장하며 사와코에게 더 많이 웃으라고 격려했지만 이 경우 그의 시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와코는 그에게 자신이 더 친근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슈타도 긴장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사나다에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지만 모든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후 사정을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쇼타는 다른 누군가가 사와코에게 눈독을 들이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고 그런 생각을 사와코에게 말했던 것을 후회하며 그녀를 불안하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사와코와 켄토는 교실로 돌아왔고 켄토는 사와코에게 수업을 시작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쇼타의 친구들은 그들의 활기찬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은 쇼타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어떤 남자애가 사와코의 저주받은 필기노트에 대해 묻자 쇼타는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망했어. 사실 그녀 덕분에 그 반 학생들 시험을 많이 잘 봤대요. 유용한 필기 덕분에. 켄토는 이걸 듣고 속으로 칭찬했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사와코가 수업 후에 스터디 모임을 한다고 발표했어요. 수업 끝나고 사와코의 스터디 모임에 남은 학생은 몇 명 없었어요. 주로 친구들이었죠. 하지만 쇼타가 친구들과 다른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갑자기 들어왔어요. 스터디 모임 소식이 퍼졌거든요. 스터디 모임은 잘 되었고 모두 사와코의 명료하고 효과적인 강의 방법들 모두들 그녀의 도움에 감사했고 그녀는 행복에 겨워 웃었다. 켄토는 그녀의 환한 미소를 쇼타도 마찬가지로 눈치챘다. 스터디 후 쇼타는 사와코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스터디 모임 홍보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쇼타는 자신의 관여를 축소하고 이전 발언으로 그녀에게 괴로움을 안겨준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의 이전 발언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잊으라고 제안했다. 사와코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 그가 떠나는 동안 침묵을 지켰다. 아래층에서 쇼타는 켄토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은 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둘 사이의 발전이라던가. 사와코는 쇼타가 방금 한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별일 아니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했었다. 그것을 그렇게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쇼타가 그 모든 말을 했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 자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고 그가 방금 준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한편 켄토는 쇼에게 사와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쇼타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사와코를 힘들게 하지 말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반에 안 맞는 애를 못 참는다는 그의 콤플렉스를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와코는 요즘 훨씬 나아졌고 모두와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말이죠. 쇼타는 사와코가 반에 안 맞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사와코가 정말 성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켄토는 그렇게 계속 신경 쓰면 켄토를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질투하고 사와코가 왕따 당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쇼타는 사와코와의 관계는 자기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받아쳤다. 켄토는 쇼타는 그녀의 깊은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는 그녀와 가깝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쇼타는 그의 쓸데없는 말을 듣고 가려던 참에 켄토가 그에게 누군가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떠났다. 그는 그렇다고 말하고 떠났다. 가는 길에 켄토의 말을 계속 생각하다가 야노와 함께 장보고 돌아오는 요시다를 만났다. 그녀는 토루의 결혼식을 위해 산 드레스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에게 사와코와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사와코의 삶이 그에 비해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그의 삶에 비해 매우 힘들었다고. 그 말을 듣고 그는 기분이 상해 돌아섰다. 다음 날 그는 사와코를 보고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후 친구들에게 인사하러 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쇼타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했다. 야노와 요시다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사와코를 붙잡고 그녀와 쇼타 사이의 어색함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야노는 그녀가 그에게 연락하거나 초콜릿을 준 것에 대해 나무랐습니다. 그녀는 사와코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쇼에게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 후 야노는 가서 쇼타를 발로 차며 사와코가 자신을 피한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요시다는 쇼타도 사와코를 좋아한다는 것을 몰랐고 그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야노는 그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후 사와코는 그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그가 의무감으로 자신과 사귀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해야 했어요. 그들은 뒤에서 그들을 응원하기로 했어요. 사와코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자신과 켄토의 스터디 모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켄토는 사와코를 밀어넣으며 모두가 칭찬하니 그 공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그녀 주위에 모여들어 수업이 정말 좋았다고 말했어요. 쇼타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녀를 보고 계속해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사와코는 새로 만든 정원의 설립자와 함께 다시 소문의 중심에 섰어요. 모두가 그것이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수업 시간에 켄토는 모두에게 올해 학교 축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어요. 축제 주제를 정하고 싶어 했어요. 사와코의 흑마법 카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카페요. 사와코가 사람들의 운세를 봐주는 신성한 공간도 만들자고 했어요. 운세를 봐주는 곳이요. 야노는 사와코가 반에서 엄청 유명해졌다고 생각했어요.
1학년 학생들까지 사와코를 알아보더라고요. 투표 결과 사와코의 흑마법 카페가 최종 결정되었고 사와코가 재배한 허브로 다양한 차를 만들기로 했어요. 재배한 허브로요. 계획을 세우는 동안 쇼타는 사와코와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허브 정원 근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좋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사와코는 그들이 서로 더 멀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야노는 이것을 알아채고 요시덱에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시다는 며칠 전 쇼텍에 그들이 서로 매우 다르다고 말했던 실수를 떠올렸습니다. 쇼텍에 그들이 서로 매우 다르다고 말했던 실수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야노에게서 들을 수 있었는데 야노는 그것을 알면 그녀를 죽일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생각하고 사나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르의 결혼식 날이었고 야노는 요시다를 준비시키러 왔습니다. 그녀는 사나다의 가족과 함께 결혼식에 갔고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기원했습니다. 함께 밤에 그녀는 평소처럼 조깅을 하고 있던 사나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쇼텍에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황을 중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이 일에 휘말리거나 진심이 아닌 말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진심으로 걱정되어 그에게 말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요시다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다음날 사나다는 쇼타를 식당으로 데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사와코는 정원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켄토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신이 잠깐 이야기 좀 해봐. 페드로는 이걸 보고 관리인에게 먹으러 갔어요. 사나다는 은근하게 하려고 했지만 정반대로 하기로 했고 사와코에게 고백할 거냐고 그에게 직접 물었어요. 페드로가 다가와서 그의 아내가 켄토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말에 그가 웃었어요. 그는 그들이 자신이 그녀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을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이 그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페드로는 여자아이의 감정이나 바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 말에 웃으며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반면에 켄토는 그녀가 스스로 모두와 잘 지내고 있다고 쇼텍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쇼타는 정말로 친절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해도 서로에게 벽이 있다고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켄토는 자신에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짐이 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새로운 사랑을 찾고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사와코는 갑작스러운 고백에 자신을 제어할 수 없어 울었습니다. 그와의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그녀의 생각을 잘못 이해했어. 그녀는 계속 울었고 켄토는 그녀를 달래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원한다면 자신이 그녀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그때 쇼타가 달려와 그들을 보았다. 쇼타는 사와코가 심하게 울고 켄토가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달려가 켄토의 옷깃을 잡고 사와코를 울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사와코를 울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공정했던 것을 칭찬하고 있었다. 그때 쇼타 친구들이 와서 그 광경을 다 봤어요. 그들은 사와코를 두고 두 소년이 싸운다고 놀리면서 사와코가 아주 유명하다고 말했어요. 쇼타는 그렇다고 자기가 사와코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모두 잠시 충격을 받았어요. 사와코는 쇼타가 계속 자신을 도와준 것을 떠올리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오해할 거라고 말했어요. 쇼타 친구들은 웃으면서 쇼타가 친구로서 그런 말을 한 거라고 둘이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쇼타는 화가 나서 사와코에게 자기가 사와코를 좋아하고 친구 이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녀에게 친절하거나 공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와코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떠났습니다. 켄토는 쇼타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사와코에게 그냥 친절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켄토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쇼타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니 그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했었습니다. 사와코가 지금 느끼는 것은 이미 그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게 만들어 폐를 끼쳐서 그에게 사과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그녀는 켄토가 그녀를 걱정해서 위로해 준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쇼타는 켄토가 다정하다고 했지만 왜 그녀는 그의 배려를 자신에게만 하는 친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그녀에게 공평하거나 친절하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그녀를 다른 누구와도 똑같이 대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그녀도 자신을 좋아하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그렇다고 했지만 쇼타는 그들의 마음이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쇼타는 떠났고 사와코는 그 자리에 서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야노는 쇼타와 사와코가 수업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곧 쇼타가 사와코를 좋아한다고 말했고 그들이 삼각관계, 싸움을 벌였다는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졌어요. 야노는 켄토에게 다가가 사와코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는 사와코와 함께 밖에 있었고 아직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사와코를 찾으러 갔고 쿠루미는 이제 켄토를 붙잡았다. 그녀는 그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물었고 그는 자신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야노와 요시다가 사와코가 울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구석에 앉아 페드로가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를 밀쳐냈어요. 그들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그녀는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또한 쇼택에 더 친절하게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사와코가 쇼타의 말을 오해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요시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렇지 않다고 그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친구가 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친구가 된 게 아니라고요? 쇼타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친구가 된 게 아니었고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쇼타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게 쇼타를 힘들게 했던 부분이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요시다는 도망쳤고 야노는 사와코에게 그녀가 친절하고 좋은 아이라고 그래서 친구가 된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된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녀가 그들을 위해 노력했고 그들을 위해 변호했던 거였어요. 요시다를 돌보러 갔고 사와코는 자신이 쇼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쇼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야노는 요시덱의 사와코가 자신과 쇼타의 관계가 잘못된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쇼타의 관계 말이에요. 그들은 수업을 듣고 축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사와코에 대해 물었고 야노는 그녀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나다가 왔을 때 소년들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구 연습이 있어서 도울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쇼타를 봤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나다는 침울한 표정으로 걷는 쇼타를 보고 그가 사와코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거절했고 자신이 그저 친절했던 것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거절했고 자신은 그저 친절했던 것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마음이 있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어요. 쿠루미는 뒤에서 모든 걸 들었어요. 그 후 그는 일하러 갔어요. 사와코는 야노가 노력하라고 했던 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서 있는 쿠루미를 보고 쇼타가 자신을 거절했다고 말했어요. 쿠루미는 자신은 노력조차 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라이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쇼타를 괴롭히지도 않았다고요? 그녀는 거절당했지만 사와코와 달리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했다고 말했어요. 사와코가 눈치 없다고 말하면서요. 쿠루미는 울면서 떠났고 사와코는 그 자리에 굳어서 서 있었어요. 그녀는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고 그녀는 요시다로부터 자기 집에서 일을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았다. 자기 집에서 일을 해달라고. 그녀는 집에 가서 요시다가 전화를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비록 그녀가 그들을 실망시켰지만 그들이 그녀를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준 최초의 사람이었고 그녀도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을 정말 많이. 그 후에 둘은 화해했고 다음날 사와코는 학교에서 켄토를 봤다. 그녀는 그에게 이 일에 끌어들여 미안하다고 말했고 켄토는 그의 큰 입으로 말을 시작했다. 쇼타가 실제로 그녀를 좋아했다고 말하는 거야. 야노와 요시다가 입을 다물게 하러 왔고 사와코는 쇼타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게 쇼타가 그때 와서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사와코는 그들 사이의 거리가 날마다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야노는 켄토와 이야기하며 사와코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와코를 돕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느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쿠루미도 거기에 왔고 야노는 그녀가 사와코에게 무언가 했는지 물었습니다. 켄토는 쿠루미도 쇼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와코를 의심하게 만들었지만 슈에게 초콜릿을 주지 말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와코는 아무것도 안 했다면서 갔어요. 사와코는 쇼타가 자신을 봐주도록 애썼는데 말이죠. 쇼타가 자기를 쳐다보게 하려고. 학교 축제 준비로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쇼타와 사와코는 서로 많이 소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로만 가득했습니다. 서로만 생각했어요. 페드로는 사와코에게 쇼타가 그녀가 생각하는 것만큼 훌륭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사와코는 그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며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가 보는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쇼타 역시 페드로가 자신에게 했던 사와코를 포기하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몰랐다. 사와코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이기심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그런 고민과 의심 속에 나날이 흘러가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학교 축제날. 사와코의 정성스럽게 재배한 허브 덕분에 흑마법 카페는 성황이었고 그녀의 점술 코너는 자기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흑마법을 걸고 싶어하는 남녀 학생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사와코의 훌륭한 상담 덕분에 그들은 세 사람이 되어 모두 그녀의 방에서 햇살처럼 밝은 모습으로 나왔다. 그녀는 신사에서 쇼타가 건네준 정궤를 꺼냈다. 방문. 쇼타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반응은 지금과는 다를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지금과는 다를 거라고. 켄토가 그녀의 방에 들어와 음료를 건넸다. 그는 그녀가 쇼타를 기다렸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쇼타와 그녀는 잘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쇼타가 다른 사람과 사귈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쇼타가 너희 둘 사이에 벽을 쌓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 사이에 벽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더 말하려 했지만 사와코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정신을 놓았다. 벽에 대해서 그녀는 켄토가 자신이 귀엽다고 생각했고 잘 지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모두 지금, 그러니까 그녀는 그냥 다르게 살아야 하고 심지어 누군가를 좋아해야 해요. 그 외에는 그와 같은 사람. 하지만 이제 사와코가 좋아하는 사람은 쇼타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켄토는 자기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사와코에게 그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켄토는 쇼타에게 사와코가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설명하기도 전에 쇼타는 사와코가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사와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질투심 때문에, 그리고 짧은 성질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서로 너무 달랐어요. 축제가 끝난 후 사와코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요. 쇼타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더라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 쇼타에게 자신의 진심을 분명하게 말할 거예요. 슬플 때, 기쁠 때, 화날 때, 환하게 웃을 때의 모든 표정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슬프거나 기쁘거나 화가 나거나 밝게 웃을 때의 모든 그의 표정을요. 그를 만나서 자신의 마음이 확실히 전달되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를 찾아 뛰어갔고 교실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사와코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교실 밖에 서 있었어요. 쇼타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응원하는데 가만히 앉아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봄바람처럼 그녀의 마음속으로 뛰어든 그 사람에게서 멀어질 수 없었다. 그에게서 요시다는 사와코에게 쇼타의 행방을 알려준 사나다에게 고마워했다. 그녀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었지만 사나다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쇼타가 사와코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쇼타는 밖에 사나다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문에 다가갔지만 사나다 대신 사와코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울게 만든 많은 말들과 심지어 아무런 배려 없이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처음으로 자신과 이야기했을 때 그때가 자신의 세상을 바꾼 때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움과 사과만을 엿볼 수 있었던 곳에서 그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을 때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 덕분에 친구도 사귈 수 있었고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의 친절함과 미소 그리고 공정함이 좋았어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 가슴이 두근거리며 여러 번 그가 좋다고 말했어요. 경외심과 긴장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쇼타는 그녀를 방 안으로 데려가 안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을 붉힌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쇼타가 무언가 말하기 전에 그의 친구가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는 사와코에게 페드로가 그녀를 찾고 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쇼타는 그녀의 고백에 매우 기뻤습니다. 사와코는 야노와 요시덱에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날 있을 퍼레이드 준비를 위해 다른 여자아이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와코는 쇼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얀에게 쇼타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페드로가 갑자기 들어와 사와코를 데려가 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와코는 쇼타 생각뿐이었고 쇼타에게 자신의 숨겨진 마음이 드러날까봐 걱정했습니다. 쇼타가 볼까봐. 페드로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며 모두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와코에게 비닐봉투를 건네주며 내일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사와코와 쇼타는 둘 다 내일 서로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었지만 쇼타를 드디어 만날 내일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슈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리고 슈타는 새롭게 솟아오른 희망으로 가슴 설레며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새벽이 밝았고 야노는 사와코의 독주 공연 준비를 돕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야노는 수업에 갔다가 슈타를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사와코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사와코가 복도에서 페드로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한 그가 입고 있는 의상이 사와코가 직접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드로가 와서 사와코가 밖에 있다고 말했고 그는 그녀를 만나러 달려갔다. 마침내 그녀를 보고 그는 매료되었다. 그가 그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지만 사와코는 그가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의견을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사에 갔을 때 너무 행복했고 그와 동시에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를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싶어서요. 그를 독차지하고 싶어서 너무 행복하면서도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를 정말 좋아했고 그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멋진 공연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멋진 공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와코가 달려가자 쇼타가 그녀를 부르며 사랑한다고 외쳤습니다. 사와코는 소름 돋는 멋진 공연을 펼쳤고 페드로의 지시대로 심사위원석에 음료를 올려놓았습니다. 심사위원석에 페드로의 지시대로 음료를 놓았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고 사와코는 블랙 매직 카페 덕분에 우승했지만 졌습니다. 페드로가 심사위원들에게 주스로 뇌물을 주려던 시도 때문에 코스튬 경연이. 쇼타는 결과 발표 후 사와코를 만나러 왔다. 사와코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을 온전히 원하고 그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똑같이 느끼고 그녀를 온전히 원한다고 말했다. 그가 애프터 파티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축제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사와코는 여전히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믿을 수 없었다. 전날 일어났던 모든 일, 그들의 고백은 모두 사실이었고 그들은 함께 파티에 갈 것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다가 사와코가 몰래 곁눈질을 했는데 그도 자신을 보고 있었다. 둘 다 얼굴이 빨개졌다. 두 사람 모두 수줍어하고 어색해했다. 사와코는 자신만 긴장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기뻤다. 파티에 갔더니 쇼타의 친구 조가 두 사람의 고백 장면을 재현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의 고백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 사와코가 쇼타를 사귀게 되었다는 걸 알고 놀라며 검은 마법을 썼냐고 물었다. 그에게 검은 마법을 썼냐고 물었다. 그들은 사와코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쇼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진심으로 사와코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사와코는 자신이 짐이 아니라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쇼타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페드로는 코스튬 대회에서 진 슬픔의 술을 마시다가 켄토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쇼타의 무리를 보았고 켄토는 사와코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사와코를 다시 울리지 말라고 하고 그날 사와코가 울었던 이유를 쇼에게 말했는지 물었습니다. 켄토는 쇼타가 다른 여자아이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쇼타는 누가 그렇게 말했냐고 물었고 켄토는 슬쩍 자기라고 말하고 도망쳤습니다. 쇼타는 페드로와 사와코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페드로는 그들에게 사귀는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쇼타는 그렇다고 했지만 페드로는 사와코에게 직접 고백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페드로는 쇼타를 사와코 쪽으로 밀었고 쇼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페드로는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결혼해 줄래? 쇼타는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사와코는 잠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도망쳤습니다. 오해였고 사와코는 페드로가 그렇게 말한 걸 알았지만 잠시 그렇게 상상하고 싶어 욕심을 부렸다고 말했습니다. 쇼타가 같이 가자고 했고 그녀는 기쁘게 승낙했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모두 사와코가 쇼에게 흑마술을 썼다고 수군거렸어요. 쇼에게 야노가 그녀를 교실로 데려가서 쇼타가 처음부터 그녀를 좋아했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쇼타도 오랫동안 그녀를 좋아했다고 반 전체에 말했어요. 야노가 사와코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냐고 묻자 그는 내 여자친구야 라고 말했어요. 켄토가 교실에 들어와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그들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그는 쿠루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도 쇼타를 좋아했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사와코에게 빼앗겼죠. 사와코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서 쇼타가 전교생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쇼타가 그들의 관계에 대해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에 기뻤습니다. 쇼타가 와서 그녀의 손에서 쓰레기 봉투를 하나 가져가며 자기가 그녀의 남자친구이고 남자친구가 도와주는 게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와코는 그가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말하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는 전교생 앞에서 했던 자신의 대담한 고백 때문에 그녀가 기분 나빠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모두가 알기를 원했어요. 진실을 알리고 이상한 소문들이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계. 사와코는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로 한 것을 기뻐했고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가라고 말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그렇게 하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드로는 언제나처럼 둘 사이에 끼어들어 쇼타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와코는 어떤 여자애들이 사와코가 쇼타를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말하고 쇼타가 이제는 짝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쇼타는 여자친구가 필요해서 갑자기 사와코를 선택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야노와 요시다는 사와코를 위해 기뻐하며 아무도 없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쇼타가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서 우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틀림없이요. 사와코는 이 말을 듣고 지금 슬퍼할 쿠루미를 떠올렸어요. 그녀는 쿠루미를 찾으러 갔고 요시다는 그녀에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건 사와코의 잘못이 아니며 그걸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편 화장실에서 사와코를 공격했던 여자애들은 사와코가 쇼타와 사귀는 걸 알고 그녀를 집단으로 공격하려고 했어요. 쿠루미는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맞섰어요. 자신과 똑같이 옹졸하다고. 그리고 쇼타가 그들을 좋아할 리 없다고 말이죠. 사와코가 그때 나타났고 모두 필요 없는 질문들로 그녀를 둘러쌌지만 쿠루미는 요시다와 야노까지 함께 그들을 나무랐어요. 사와코를 옹호하러 온 야노와 함께요. 사와코를 지키러 온 야노와 함께 말이죠. 쿠루미는 떠났고 사와코는 그녀를 따라갔어요. 쇼택에 자신의 마음을 전했고 둘이 사귀게 되었다는 것을 말했어요. 쿠루미는 축하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와코 덕분에 쇼택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기에 행복하다고 했어요. 쇼택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대요. 차였지만 사와코가 라이벌이어서 기뻤다고 했어요. 켄토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그런 면을 가진 쿠루미를 칭찬했어요. 사와코는 드디어 행복해서 울었어요. 모두 잘 되어가고 있었고 쇼타는 드디어 사와코와 첫 데이트를 했어요. 그들의 관계를 기념하는 데이트였죠. 이것으로 우리 이야기가 달콤하게 끝을 맺습니다.